이번 시간에는 화면 상단의 아이콘 모음인 툴바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툴바는 여기는 이 툴바는 상단에 바로 이가 요 메뉴거든요. 요 위에 메뉴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움직이는 거, 돌리는 거, 크기 조절, 요것도 에디트해 보면은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다 나와 있어요. 단축키는 제가 지정한 거라서 여러분 지금 틀릴 겁니다. 자, 다 나와 있는 건데 워낙 사용 빈도수가 높으니까 메뉴를 찾아서 하지 않고 바로 클릭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꺼내 놓은 겁니다. 여기에 아이콘을 뭐 따로 바로 추가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차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왼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요 두 개는 링크와 언링크입니다. 링크와 언링크라는 것은 만약에 박스를 하나 만들고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애니메이션에서 물체의 움직임을 만들 때 사용되는 건데, 그건 설명보다는 제 직접 하는 거 보시면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개를 만들었으면은 링크를 누르시고 이것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이 아이콘 모양이 바뀌죠. 이 상태에서 손을 뗍니다. 그럼 링크가 된 거예요. 링크가 됐다는 얘기는 이것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이걸 선택해서 움직이면 이것까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 스키매틱 뷰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게 박스고 이게 스피어. 박스가 부모 오브젝트고 스피어가 자식 오브젝트로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 더 링크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티팟을 하나 만들고 이것을 스피어에다 링크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 9는 티팟의 부모 오브젝트가 되는 거고 이것은 이거의 부모 오브젝트가 되는 거고 당연히 이것도 이거의 부모 오브젝트가 돼서 움직여 보면은 이건 따로 움직일 수 있고 이건 움직일 적에 같이 움직이고 이걸 움직이면 셋 다 같이 움직이고 트리 구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박스, 스피어, 티팟. 이번에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링크 시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튜브를 만들어서 이것을 드래그해서 놓으면은 자, 트리 구조가 어떤 모양으로 생길까요?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링크와 언링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그러면은 여기서 요 키를 N 키를 눌러서 N 키를 누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오브젝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플레이를 실행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이게 링크와 언링크입니다. 언링크는 링크를 끊어주는 거고요. 자, 확인해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이거는 그냥 드래그 하지 않고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지금 튜브 1이 선택되어 있죠. 자, 스피어. 자, 티팟을 선택을 하고 언링크를 눌러주면 이렇게 링크가 끊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움직여도 이건 같이 움직이지 않고 따로 독립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 스피어를 언링크를 해주면은 자, 아니 이게 아니죠. 이렇게 해주면은 이 스피어와 그 자식 오브젝트가 따로 떨어져서 나와서 이렇게 움직여지게 됩니다. 자, 이게 링크와 언링크. 지우겠습니다.
스페이스 옵스는 말 그대로 공간 왜곡을 말하는 건데 어떤 물체를 왜곡된 공간에 투영시켜서 같이 왜곡시켜주는 기능입니다. 박스를 하나 만들고 이것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박스를 좀 면계수를 좀 많이 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요. 크리에이트 패널에 스페이스 옵스 패널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뭐 처음에 포스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오메트릭 디포머블 해서 리프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드래그 해서 띄고 이렇게 우측 클릭해서 띄고요. 이것을 bind to space warp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시고 링크 시켜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서 여기다 놓고 띄면은 이렇게 이 물결 모양에 맞춰서 이 박스도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움직여주면은 이런 식으로 재밌죠? 예, 왜곡이 됩니다. 이거 말고 리플 말고 다른 걸로 다 해보면 똑같이 모양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웨이브로 했다 그러면은 이것을 여기다가 링크 해봤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랑 합쳐진 형태로 이렇게 왜곡이 되네요. 이렇게 지우면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공간 왜곡된 공간을 삭제를 하면은 오브젝트가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상태의 오브젝트 이 모양 그대로 저장을 하고 싶다 하면은 모디파이어에 가셔서 이 오브젝트가 선택된 다음에 모디파이어에 가셔서 제일 상단에다 위치시켜 주시고 콜랩스 2를 눌러 주시면은 이 모디파이어 스택이 이제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거를 삭제를 해도 이 모양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이쪽에 실렉션 필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오브젝트의 선택과 관련된 기능인데 이것은 제가 예제 파일을 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차원 객체의 종류는 이런 3D 오브젝트 그리고 이쪽 쉐입 있죠? 여기 이건 2D 쉐이프 뭐 선이라든가 원 이런 2D 쉐이프 타원도 있고요. 직사각형도 있고 그리고 라이트 그래서 옴니라이트를 몇 개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도 한 2개 정도 그리고 카메라가 있고요. 자, 그리고 뭐 헬퍼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3차원 객체의 종류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실렉션 필터라는 거는 각 종류별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all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걸 지오메트리로 한정을 짓는다면 만약에 이게 all이었을 경우에는 쭉 드래그하면 전체 다 선택이 되는데 이것을 지오메트리로 하면은 이 중에서 이렇게
쉐입으로 되어 있네요. 지오메트리로 하면은 이렇게 3D 오브젝트만 선택이 되고, 쉐입을 했을 경우에는 2D 쉐입만 선택이 되고, 라이트를 했을 경우에는 역시 라이트만 선택이 되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카테고리별로 제한을 시켜주는 그런 필터입니다. 그리고 select 오브젝트, 제가 파일을 하나 열었는데, 이 select 오브젝트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요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select by name은, 자, 여기 씬에서 오브젝트를 하나 클릭을 하면 이 오브젝트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이름을 보고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고, 플랫폼 산이라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클릭을 해주고 OK를 누르면 그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된 오브젝트로 카메라를 줌인 시키면 이렇게 나오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실렉션 필터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각 오브젝트 객체에 따라서 선택을 끄고 켜고 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중에서 쉐입만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지오메트리, 라이트 나머지 다 꺼주시고 딱 쉐입만 누르면은 이렇게 쉐입만 리스트에 나오게 되고 그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라이트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은 나머지 다 끄고 조명만 선택한 다음에 그 있는 라이트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리셋 하겠습니다. 이 실렉트 오브젝트는 이런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있을 적에 그 오브젝트를 그냥 단순히 선택만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은 만약에 자, 여기서 에디트 폴리를 누르고 여기 있는 것도 오브젝트 자체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긴 한데, 이거는 Select and Move, Select and Rotate, Select and Uniform Scale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선택을 하면서 바로 이렇게 작업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넣고 제가 이거를 처음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클릭을 하고 손을 띄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고 나서 취소해야겠다 싶을 경우에는 이걸 띄고서 취소하기보다는 그냥 이 한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띄지 말고 안 띈 상태에서 그냥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하면 바로 취소가 됩니다. 이게 더 편하니까 이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걸 클릭을 하고 나서 이 오브젝트를 막 선택을 하잖아요. 여러 개 선택하는 경우엔 이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자기도 모르게 막 급하게 막 선택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막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안 돌아오네요. 그냥 선택만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된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막 세게 막 누르고 막 그래도 오브젝트의 형태에는 어떤 변화를 주지 않고 단순히 그냥 선택만 되게 하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고요. 여기 렉탱귤러 실렉션, 그리고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현재 이것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화면에 점선으로 네모가 그려지면서 그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선택이 되죠. 이렇게. 근데 이걸 만약에 동그라미로 바꾼다 그러면은 화면에 동그라미가 그려지면서 동그라미에 걸쳐진 오브젝트들이 선택이 되는 거고, 나머지 그러면 다 아시겠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딱딱딱딱 찍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요것은 지브러시에 나와 있지만 이건 라쏘 선택 툴인 것 같네요. 자, 그냥 습관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리면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고, 그리고 이것은 그냥 화면에다 쭉 드래그 하면서 드래그에 걸쳐지는 것들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이거는 바로 그냥 해보시면 알 겁니다. 여기는 선택툴은 주로 네모 툴에다 놓고 작업을 하는데, 이게 굳이 이거를 선택툴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 놓은 이유는, 자, 만약에 서브 오브젝트 작업을 한다고 할 때, 어떤 특정한 모양대로 선택을 하고 싶을 때 네모 선택 툴만 고집하긴 하는 것보단 그 모양에 맞는 선택 툴로 작업하는 것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 면에서 뭐 여기서 이만큼 하고 요만큼 면을 선택해 주고 싶다. 그럴 경우에 뭐 네모 선택 툴로는 뭐 이렇게 선택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선택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것보다는 라sso 툴로 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물론 지금 뭐 모양이 간단하기 때문에 네모 툴로 선택하는 게 더 편하지만, 만약 이것보다 면이 훨씬 많고 더 복잡한 모양을 선택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게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 세그먼트 수를 좀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기서 요 안에 있는 요만큼의 면을 선택하고 싶다 할 경우에, 물론 이건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프론트 뷰포트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를 들어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선택툴을 놓고 이렇게 선택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특히 어떤 지형 작업을 할 적에 플레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보통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면객수가 뭐 한 100개, 100개 막 그런 식으로 많거든요. 뭐 지형을 만들고 싶다 할 경우에 여기서 특정한 지역만 쭉 선택을 해서 할 경우에 이 네모보다는 이런 경우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여러 가지 자기가 그 오브젝트에 선택하려는 모양에 따라서 선택 툴을 정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요 윈도우 크로싱 같은 경우는, 자, 이 오브젝트를 지우겠습니다. 이게 지금 네모에 걸쳐져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선택을 했을 적에 이 점선의 선택 툴에 오브젝트가 걸쳐지기만 해도 그 걸쳐진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네모 안에 다 들어와 있다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선에 걸쳐지는 것들은 선택이 안 되고 이 네모 안에 다 들어오는 오브젝트만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에디트 폴리. 지금 나와 있지만은 이게 여기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에디트 폴리. 서브 오브젝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을 하면은 이 점선 안에 다 완전히 들어와 있는 면만 선택이 되는 거고, 걸쳐져 있으면 살짝 걸치기만 해도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때 이제 편하게 쓰일 수 있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실린더를 만드는데 이렇게 생긴 실린더가 있어요. 이 실린더에서 그냥 요 면만을 선택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만약에 이 윈도우 크루시로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선택을 했을 경우에 요것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것까지 다 선택이 되는데, 이렇게 선택을 하고 물론 Alt 누르고 선택을 해제시키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게 돼 있으면은 그냥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번갈아 가면서 자주 사용하게 되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기능입니다. 이 세 가지 아이콘은 Move, Rotate, Scale입니다. 자, 선택해서 위치 이동시켜주는 거고요. 서브 오브젝트 모드에서도 선택한 다음에 위치 이동. 그리고 로테이트 툴은 자, 이렇게. 그 크기, 스케일 툴은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주는 툴입니다. 자, 여기서 요 화살표들을 트랜스폼 기준모라고 하는데, 무브일 경우에는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고, 로테이트일 경우에는 이렇게 원 모양으로, 그리고 스케일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준모 모양이 바뀝니다. 해당 축이나 보면 요 평면 3개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건데, 해당 축이나 평면에다가 마우스를 위치를 클릭하면 이렇게 노랗게 표시되면서 축 또는 평면으로 제한이 되는데, 이렇게 놓고 클릭을 한 다음에 드래그를 하면 이 녹색이 현재 Y축인데 Y축 방향으로만 움직임이 제한이 되고, 자, 이거 좀 리얼리스틱 쉐이드로 바꾸겠습니다. X축으로 놓고 드래그를 하면 X축 방향으로 움직임이 제한이 됩니다. G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Y와 G 방향의 평면, 요 평면 쪽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요 평면이 노랗게 반전되면서 그쪽 평면 방향으로 움직임이 제한이 되는데, 이것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Z와 X축 방향으로 움직임이 제한이 된 거고요. 이 트랜스폼 기준모를 끄고 킬 수가 있는데, 단축키가 X입니다. 기본적으로 X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 기준모의 크기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크기 조절하는 단축키가 저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좀 보겠습니다. 커스터마이즈 유닛 인터페이스에 아마 여기 나와 있을 겁니다. T를 누르고 트랜스폼 기준모, 네, 여기 있네요. 트랜스폼 기준모 토글이 X고, 사이즈 업이 이코르, 사이즈 아마 이건 다운이겠죠. 이것이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백스페이스 키 옆에 있는 이코르 플러스 키, 플러스 키죠. 그거를 누르면 이렇게 커지고, 그 옆에 있는 마이너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작아지고 입니다. 또는 여기서 보거나 아니면은 커스터마이즈 프레퍼런스, 이 프레퍼런스의 이 맥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기즈모에 보면은 여기서 키고 켜고 사이즈 조절하고 하는 옵션이 여기에 있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맞춰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오브젝트의 선택과 이동을 포함한 오브젝트 다루는 스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이동하시는 거는 다 아실 테고, 자, 선택을 할 경우에 여러 개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은 클릭하고 컨트롤을 누르고 선택을 하면 됩니다. 컨트롤하고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되고요. 선택을 해제시키는 경우는 Alt를 누르고 선택을 하면 되고, 물론 서브 오브젝트 모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면 모드 들어가서, 자, 컨트롤 누르고 클릭. 근데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막 이렇게 클릭하다 이렇게 막 본의 아니게 형태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컨트롤 누르고 선택할 서브 오브젝트 선택할 경우에는 이 툴보다는 물론 이건 놓고도 물론 선택이 되지만 이거를 사용해서 선택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면 오브젝트가 복사가 됩니다. 오브젝트는 카피를 하냐 인스턴스를 하냐 레퍼런스를 하냐 선택할 수 있는데 일단은 카피로 하시고요. 카피는 한 개로 할 거냐 두 개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일단 한 개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가 복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다시 선택을 하고 옮긴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3개로 4개로 복사를 하겠다 그러면 4개가 복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 오브젝트 중에서 어떤 특정 오브젝트는 작업에서 제외시켜주고 싶을 적에 그 오브젝트를 얼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프리즈. 우측 클릭을 하시고 프리즈 실렉션을 선택을 하면은 이 오브젝트가 회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이것은 작업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그 오브젝트는 만 제외하고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프리즈된 오브젝트는 작업에서 제외가 되겠죠. 그리고 우측 클릭한 다음에 언프리즈 올 시키면은 프리즈된 상태에서 다시 프리즈된 상태를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브젝트가 프리즈된 상태는 현재 작업만 이루어지지 않을 뿐 렌더링 시에는 오브젝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렌더링 시에도 아예 오브젝트가 렌더링 안 되게끔 숨겨주는 기능도 있는데, 그것은 우측 클릭을 하면은 하이드 실렉션 해보면 선택된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아예 감춰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렌더링 했을 경우에는 표현이 되지가 않습니다. 언하이드 올. 반대로 프리즈나 하이드의 경우에는 반대로 이렇게 우측 클릭한 다음에 프리즈 실렉션 돼 있죠. 자, 프리즈가 아니고 자, 선택한 상태에서 하이드 실렉션이고 하이드 언실렉티드가 있죠. 하이드 실렉션 하면은 선택된 오브젝트가 가려지는 거고, 하이드 언실렉티드 하면 선택 안 된 오브젝트가 숨겨지는 거. 이 프리즈와 하이드는 아주 빈번히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단축키를 이 커스터마이즈를 통해서 단축키가 뭔지 알아두시거나 아니면 따로 단축키를 지정을 해 두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로테이트는 해보면 아실 테고,
요 마우스로 갖다 대면은 해당 축이 노랗게 활성화가 되면서 해당 축으로만 작업이 로테이트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자, 취소하는 거는 항상 작업하면서 취소하는 경우에는 마우스 왼쪽 클릭을 띄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취소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유니폼 스케일, 이것은 요 가운데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가운데 삼각형이 활성화되면서 전체적으로 크기가 커지는 거고, 이것도 해당 축이나 평면 방향으로 이 변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쪽 평면 방향으로만 크기 변형이 되는 거고, 이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또는 해당 축 방향으로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죠. 오른쪽 클릭해서 취소해 주시고, 그리고 요 Move, Rotate, Scale은 수치 입력으로도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 Move 아이콘에다가 대고 우측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죠. 여기서 수치를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스패너를 이용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는 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이 왼쪽은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한 절대좌표에 해당하는 거고, 이것은 현재를 기준으로 한 상대좌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변환하고 나면 항상 000으로 되어 있지만, 이쪽은 변환된 상태의 그 해당 좌표로서 존재한다는 거. 또 마찬가지로 로테이트 툴을 누르면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오브젝트가 처음 생성되었을 때 그때 회전 상태를 기준으로 한 게 absolute고, 현재의 회전 상태를 기준으로 한 게 offset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변환시켜 줄 수 있고, 이쪽은 항상 스패너를 변환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000으로 됩니다. 이걸 회전시키기 전 상태로 돌리고 싶으면 이것을 000으로 해주면 됩니다. 0, 0, 0 이렇게. 그리고 스케일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도 뭐 수치 입력으로 하거나 이렇게 정확히 뭐 X축 방향으로만 2배를 키워주겠다. 그러면 200, 이제 퍼센트니까 2배니까 200으로 해야겠죠? 이렇게. 그럼 X축 방향으로 2배가 커지겠고요. Y축 방향으로 뭐 반으로 축소시키겠다. 그러면 Y축 방향으로 50으로 하면은 이 두께가 반으로 얇아지죠? G축 방향으로는 뭐 한 3배 키워주겠다. 그러면 300 누르면은 이렇게 3배로 커지고요. 원상태로 돌리고 싶으면 100, 100, 100 이렇게 해주면 원상태로 복귀가 됩니다. 이 상태는 오브젝트를 전체적으로 커지게 하고 작아지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패널이고요. 이렇게 원상태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50을 누르거나 50을 치거나 이걸 100, 100, 100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 스케일 툴을 사용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뭐냐면은, 자, 이것을 보기 편하게 좀 유니폼하게, 자, 크기를 맞춰주겠습니다. 이것을 1m, 1m로 하겠습니다. 1, 1, 1. 자, 좀 크네요. 자, 현재 랭스, 위드, 하이트가 1m씩인데, 이걸 이용해서 변환을 시켜주면은 이 뷰포트 상으로나 크기를 만약에 줄이거나 크게 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뷰포트 상으로나
혹은 요 렌더링 했을 적에 이 변화된 크기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시스템적으로는 크기 변형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측 클릭, 자, 이 크기 변환하기 전, 자, 이게 우측 클릭해서 오브젝트 프로퍼티를 보시게 되면은 디멘션이 x, y, g가 1m, 1m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 그대로 여기 되어 있죠. 되어 있지만은 이거를 줄여도 오브젝트 프로퍼티에 보시면은 크기 변환이 안 돼 있어요. 시스템적으로는 변환이 안 됩니다. 만약에 게임 데이터 작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변환하지 않은 거를 하나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이쪽 게 이 스케일 툴로 해서 변환을 한 거고 이 스케일 툴로 변환하지 않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여기서 보시면은 익스포트 실렉티드 해서 각 게임에 맞는 어떤 형태로 익스포트를 했다고 했을 경우에, 자, 익스포트를 해서 이 게임 화면에 적용했다고 칩시다. 이게 이제 게임 화면이라고 생각하면은 예를 돕기 위해서 바이패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게 게임 화면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 캐릭터에 비해서 요만한 사이즈의 오브젝트가 익스포트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변환 툴로 변환하기 전인 이만한 사이즈의 오브젝트가 익스포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적으로는, 자, 이것도 1m, 시스템적으로는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스케일 툴로 변화시킨 이 오브젝트 이 사이즈대로 게임에 그대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화시키고 나서 반드시 이 유틸리티의 리셋 엑스폼을 이용해서 자, 리셋 엑스폼을 이용해서, 자, 봅시다. 이 변화되기 전에는 111이었죠. 리셋 엑스폼 누르시고 리셋 실렉티드, 현재 선택된 오브젝트를 리셋 실렉티드 적용하시면은 모디파이어 스택에 엑스폼이라는 게 하나 추가가 되면서 보시면은 크기가 이렇게 0.279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걸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나서 어떤 게임에 적용할 적에는 유틸리티에서 리셋 엑스폼을 이용해서 반드시 크기를 리셋 시켜줘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자, 이거 이제 지우겠습니다. (0.2로) 하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크기 하는 거는 이게 크기 변화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때나 크기는 똑같죠? 근데 이 모디파이어에서 에디트 폴이나 에디트 메시에서 서브 오브젝트로 들어가서 이 상태에서 크기 변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변화가 됩니다. 변하죠? 0.3, 0인데 여기 0.7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됐죠? 더 크게 하면은 오브젝트 프로퍼티 보면은 여기 2m 막 이렇게 변화가 됐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어떤 실제적인 크기 변환을 주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걸 이용해서 변환한 다음에 여기서 리셋 엑스폼을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 서브 오브젝트 모드에서 엘리먼트에서 전체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변환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동, 회전, 크기 조절 등 오브젝트의 변환의 축을 정의해주는 좌표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뷰 좌표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가지의 좌표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사용 빈도수가 높은 몇 개의 좌표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차차 공부하시면서 한번 알아보시고, 자, 먼저 뷰 좌표계. 뷰 좌표계는 현재 속해 있는 뷰를 기준으로 한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퍼스펙티브 뷰죠. 퍼스펙티브 뷰에서 이것이 이쪽 방향이 G, 이쪽이 Y, 이쪽이 X인데 이것을 이렇게 네 가지 화면으로 분할했을 경우에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뷰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만약에 프론트 뷰로 화면을 활성화시키면은 이렇게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톱뷰로 현재는 이게 이렇게 이 방향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이 방향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톱뷰로 활성화시키면은 또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뷰 좌표계는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뷰를 기준으로 해서 이 퍼스펙티브 뷰를 제외하고 이 나머지 톱이나 톱, 프론트, 레프트 또는 라이트 뷰를 이건 이제 직교 뷰라고 하는데 이 직교 뷰에서는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뷰 기준으로 해서 이 가로 방향은 무조건 Y축이고 이 세로 방향은 무조건 Y축이 되는 거고 요 가로 방향은 무조건 X축. 마찬가지로 톱뷰도 활성화시키면 마찬가지죠. 세로 방향은 Y축, 가로 방향 X축,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 법선 방향이라고 하는데 그 방향이 G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뷰 좌표계. 그리고 월드 좌표계는 말 그대로 공통으로 쓰이는 이 퍼스펙티브에 나와 있는 이 뷰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월드 좌표계여서 이것을 뷰포트를 다른 직교 뷰포트로 변환을 해도 우측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약에 이게 뷰 좌표계였으면은 변환을 할 때마다 이게 축 방향이 바뀌는데 월드 좌표계는 이 퍼스펙티브 뷰나 그 유저 뷰 이 뷰를 그대로 따르는 게 월드 좌표계입니다. 그리고 로컬 좌표계는 그 오브젝트의 고유한 좌표계인데 만약에 실린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뷰 좌표계를 놓고 이것을 변환을 시키고 나서 보면은 변환을 시켜도 항상 이 좌표 축 방향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로컬 좌표계였다 그러면은 그 오브젝트가 처음 변환되기 전에 모양대로 축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 좌표계, 이 뷰 좌표계에서는 변환을 회전을 해도 그대로 축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로컬 좌표계에서는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축 방향이 그대로 회전을 할 경우에는 축 방향도 그대로 같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것이 로컬 좌표계.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자, 하나 재미난 거 보여드릴게요. 로컬 좌표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로컬 좌표계에서 이렇게 변환을 하고 나서 이 상태에서 리셋 엑스폼을 해서 리셋 실렉티드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축 방향도 바뀌어요. 이렇게 다시 원래 뷰 좌표계나 월드 좌표계처럼 이렇게 직교하게 축 방향이 다시 바뀝니다. 이렇게 로컬 좌표계, 로컬 축 자체도
바뀌게 돼요. 로컬 좌표계가 사용되는 경우가 만약에 작업이 돼 있고 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작업이 돼 있다 할 경우에 요 오브젝트가 나 있는 요 그 길이 방향대로 오브젝트를 쫙 복사하고 싶을 경우에 이것을 뭐 뷰 만약에 이렇게 변환이 되고 이렇게 변환이 됐을 경우에 이것을 뷰 좌표계로 놓고 변환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게 좀 어렵겠죠. 그 정확한 위치 맞추기가 꽤 복잡하고 번거로울 거예요. 근데 이게 로컬로 되어 있네요. 뷰일 경우에는 자 다시 맞춰주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이것을 뷰로 하지 않고 로컬로 하게 되면은 오브젝트가 생성되었을 때 그 모양을 따르는 그 좌표계니까 이렇게 쉽게 이동 또는 복사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나열이 되죠. 이럴 경우에 사용하는 게 로컬 좌표계이고요. 회전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실린더와 이 실린더를 서로 직각 방향으로 놓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것을 만약에 뷰 좌표계로 이것을 작업을 하게 된다면은 뷰나 월드로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좀 어렵겠죠. 근데 이것을 로컬 좌표계로 놓고 작업을 하면은 이렇게 앵글 스냅을 키고 90도 이런 작업을 로컬 좌표계에서는 아주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면은 강의 듣기에 좀 지루하실 테니까 이쯤에서 자르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